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긴 해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우기 그런 거죠. 트럼프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래서 그 트위터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트위터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 비트코인 인사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을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 아니죠. 당선인은 이제 게이츠 의원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무부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개혁이 필요한 인물인 거죠. 게이츠 의원은 누구냐?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 출신인데 예전에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플로리다주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그 법안을 많이 내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주입니다. 플로리다주 자체적으로도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몇 조 원을 들여서 비트코인 구매하겠다.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이제 게이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할 때 비트코인을 수용하자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법안을 제출한다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게이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이제 출범하기 앞서서 대부분의 이제 공화당 상원 하원들을 장악했잖아요. 이게 트레이 이펙터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삼도 정치입니다. 당에서 당을 장악을 했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냐?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모든 규제 법안이 하이패스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트윗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플로리다 의원 맷 게이츠가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음을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맷은 윌리엄 앤 메리 법학대학에서 그 수료를 한 끈기 있는 변호사로 법무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개혁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여서 의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사법 시스템인 당파적 무기화를 종식시키는 데 더 중요한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 내용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당선인이 이렇게 트위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맷 의원을 이제 한다고. 플로리다 주의 하원 의원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말이 좀 많긴 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원 의원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하는 거에 있어서 자질 논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태클 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터를 올려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꿀 친암호화폐 인사를 물색 나서. 일단은 이런 기사를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데 미국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왜 트럼프는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만들 것인가라고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채택 전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인사들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약 실천하기 위해서 차기 행정부를 채울 친암호화폐 물색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선인 이제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을 암호화폐 인사로 다 메꾸려고 하면은
신암호화폐 행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논제 중에 하나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한 2시간 전에 난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클레이튼 이제 전 SEC 위원장입니다. 전 SEC 위원장을 남부연합 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당장 SEC의 위원장이 이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차기 SEC 위원장들을 이제 지목하면서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압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C의 리더십을 교체를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SEC 위원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댄 갤러거라고 합니다. 댄 갤러거가 누구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로빈후드 법률 총괄자입니다. 로빈후드가 뭐냐? 한국으로 봤었을 때 로빈후드는 약간 업비트 그런 느낌입니다. 주식도 거래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의 법률 총괄.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마크 우에다입니다. 마크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드 리서치에서 이 사람이 유력한 차기 SEC의 리더십이다. 이제 위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크 우에다 이 사람은 현재 암호화폐에 있어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는 재앙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기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헤스터 피어스. 현재는 이제 클립토맘이라고 우리가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 SEC 위원이긴 한데 해리스 피어스는 이제 또 여자잖아요.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누가 될 것인지.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임명되자마자 당일날 SEC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할지 사실 대통령이 된다 해서 바로 교체할 그럴 권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체가 독립된 단체다 보니까 압박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고 세 번째 도지코인. 트럼프 정부의 주요 요직 트럼프의 머스크 발탁에 다시 급등. 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발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발탁하겠다고 하는 이제 위원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정부 효율 위원회라는 겁니다. 정부 효율 위원회. 한번 적어볼까요? 정부 효율 위원회라는 걸 연합한다고 합니다. 정부 효율 위원회가 그때 한번 또 재밌었던 얘기가 이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영어로 줄이면은 도지라고 합니다. 정부 효율 위원회가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미국의 기업가를 발탁을 해서 그 정부에서 재정을 쓰는 것들을 성과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데 거기 일론 머스크가 끼어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구하기에 자기가 나서겠다. 그리고 미국의 운동에 필요적인 연방기관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 도지가 쭉 올랐잖아요. 안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상승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비트코인도 솔라나도 이더리움도 아닌 도지코인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도지코인은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과정인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469%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약 627원까지 갔었는데 봅시다. 도지코인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위원회에 발탁이 되는 건데 그거랑 도지코인이 크게 뭐가 상관이 있는 건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봅시다. 일주일 최고가 624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이렇게 잘 오르다면 이 추이로는 이제 1,000원을 보지 않겠나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좀 맞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거래량이 많을 때 하루에 한 8조 원 정도까지 거래를 했었거든요. 상승장에 들어갔었을 때. 아직까지 도지코인 거래량이 많아요.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리플, 도지코인, 리플, 페페, 비트코인. 우리나라는 확실히 비트코인의 입지는 알트코인보다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 1.8% 정도 올랐네요. 자, 다음. 미국 공화당 상원 다수당 차지. 트럼프 친암호화폐 정권 들어선다. 이건 뭐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의석을 이제 반반 나눠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석 435석 중에 218석을 확보했고 그리고 상원 역시 100석 중에 52석을 장악했습니다. 상원, 하원 그리고 공화당까지 세 가지의 지위를 모두 획득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친암호화폐 정권에 한결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하원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상원에서 절반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를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공화당, 상원, 하원 모두 장악하는 트레이펙타 3연승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삼두정시라고 얘기합니다. 뭐 트레이펙타를 달성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회를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아까 얘기했던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공약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리 겐슬러 미국 거래증권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 1월 20일이죠. 1월 20일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되는데 그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전에 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이스가 얘기했었잖아요. 책임 금융 혁신법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이제 법안을 제출하면은 상원의원에서 모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친암호화폐 의원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시아 루이스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않겠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잠깐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에 있어서 아직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용한 수용 불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유예안 수용 불가.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수용 불가 재차 확인. 그럼 당장 1월 1일부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22%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21년에 한다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안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금투세 폐지랑 관련해서 뭔가 좀 그 불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당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들을 이제 보고를 받고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유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가로막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 쪽을 밀어줄까요?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쪽을 밀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가 이렇게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입어서 이렇게 이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마켓캡 한 번 더 보고 지나갈게요. 오늘 크립토 마켓캡에는 퓨어 앵글이 83 급도의 탐욕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지금 현재는 조정 국면에 살짝 들어가면서 지금 9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8만 달러 후반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8만 8천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9만 달러를 계속 두드리면서 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1억 원이죠. 10만 달러 가까이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10만 달러를 도달하게 되면은 조정이나 이렇게 다짐 없이 10만 달러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비벼서 한 9만 달러 선에서 비비다가 10만 달러 돌파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희소식인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지금 런치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치풀 이제 유주얼이라는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약 4일 뒤에. 지금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이제 런치풀을 진행했는데 BNB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주얼에서 이제 BN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패깅되어 있는 게 142만 4,608개 BNB 코인이 패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40만 개의 BNB 코인을 갖고 있는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 유저를 이제 분배를 해줄 건데 봅시다. 언제 상장이 되냐? 메모를 해왔습니다. 자, 상장은 11월 19일 4일 뒤죠. 11월 19일 오전 9시까지 4일 동안 런치풀을 진행을 하고 그 이제 BNB 수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먼저 이제 유저를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9일 날짜를 한번 봅시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19일이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에서 최초 상장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재 최초 상장된 코인들은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봅시다. 제일 최근에 최초 상장됐던 코인들이 여기 뉴 리스팅 되어 있는 이 코인들의 상승률을 봤을 때 한 차트를 보니까 피너 코인이 진짜 환상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 차트를 시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0.1에서 1.7달러까지 갔네요. 0.1에서 그럼 17배 오른 건가요? 2.5달러도 찍었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에 상장됐을 건데 제일 최근에 상장됐던 코인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한 개 더. 그리고 같이 동시에 상장됐던 DAI 프로페시 이 코인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 코인도 처음에 0.01에 상장돼서 70배 맞죠? 70배 올랐어요. 0.76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쭉 장대봉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유주얼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런치풀이 조금 오랜만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 한 5번 정도 진행했었는데 저번 달 같은 경우에 10월 11일 이제 지금이 현재 10월 15일이니까 거진 한 달 만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이랑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한 분석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거쳐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지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이 연말을 감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미국의 시장, 자본시장을 끌어올릴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을 끌어올릴지 정말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좀 오를 게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100만 개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럼 4년 동안 100만 개 정도 산다면 5년 동안 100만 개를 산다고 했는데 한 1년에 20만 개씩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20만 개씩 사는 거면은 비트코인의 1%씩 매달 사서 매년 사가지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해서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작은 양이 아니에요. 100만 개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100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1등 국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1%는 갖고 있어. 그럼 이제 10% 이상 보유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한 불장이 오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주말에는 저희가 쇼츠로 찾아뵐 건데 저희 방송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방송 준비를 잘 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송 바이낸스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장 이제 런치풀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런치풀 방송 한번 집중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